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버이날 약속을 어기고 집으로 찾아오신 시어머니와 일화를 보내주신 분의 후기 사연입니다. 몇몇 분이 후기를 올려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알고 보니 사연자분도 어버이날 말고도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새록새록 떠올라서 밤잠을 설치셨다고 합니다. 과연 후기는 어떠할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댓글들 하나하나 다 잘 읽어보았습니다. 쓴소리를 해주신 분들의 말씀은 저도 반성을 하는 계기가 되었고, 남편 또한 하나씩 보면서 그동안 안일했던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제게 사과를 하긴 했었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난 뒤 어떻게 해야 직성이 풀릴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던 와중 그간에 있었던 일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는 느끼지 못했었지만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만족을 모르시는 분이었고, 게다가 눈치도 없으신 그런 분이셨었지요. 몇 가지 이야기만 더 해드리고 그 다음 현재 어떤 식으로 시어머니에게 대응을 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시어머니는 김장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딱 한 번 김장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긴 합니다. 바로 3년 전 제가 막 결혼을 했었던 해였지요. 혹시 다들 기억하시나요? 3년 전 김장철에 배추값이 매우 비쌌던 거 말이죠. 저희 부모님은 크진 않지만 작은 텃밭에 배추나 물을 심곤 하십니다. 결혼을 막 했을 당시 친정 엄마가 제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시댁에서도 김장하시지? 뭐 식구들도 많지 않으니까 한 10포기 정도 하시려나? 이번에 배추값도 엄청 비싼데 혹시 하실 생각이면 배추 조금 드리겠다고 말씀드려 놓으렴. 나눠 먹으면 좋잖아. 남편에게 물으니 한 번도 시어머니가 김장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김치가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해 먹거나 사서 드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몰라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안 그래도 김치가 똑 떨어져서 담그려고 마트에 갔다가 배추가 너무 비싸서 돌아오셨다고 푸념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려를 해주신다면 너무 감사할 것 같다고 흔쾌히 저희 집 배추를 가져다가 김치를 담그시겠다고 했죠. 그렇게 저는 엄마에게 시어머니의 뜻을 전달했는데 아마도 두 분이 통화를 하시면서 계획에 변동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바로 저희 집 김장할 때 친정집에 오셔서 함께 김장을 하시겠다고 말이죠. 사돈지간에 친해질 기회도 될 것 같았고 서스럼 없이 두 분이 대화를 나누시고 만남을 주도하신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돈지간이란 것이 어려우면 한없이 어려운 사이일 수도 있겠지만 저렇게 자주 만남을 가지시고 대화를 하신다면 편안한 사돈지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김장 당일 친정집에 가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모님을 모시고 왔던 거였죠. 엄마도 적잖이 당황을 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때에도 시어머니는 그 특유의 하이톤인 목소리로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혹시나 본인이 힘들까 봐서 이모님을 데리고 왔다고 말이죠. 그날 시어머니에게 배당된 배추는 10포기였었는데 그것도 배추 중에 가장 튼실하고 이쁜 것만 골라 드렸었는데 결국 시어머니는 20포기 이상의 배추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모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이모님은 시어머니 김장만 돕게 하고 빈손으로 보낼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김장을 하는 중에도 분명 나쁜 의도는 없었겠지만 배추가 덜 절여졌다는 둥, 간이 좀 약하다는 둥 말씀을 하시곤 했었습니다. 저희 집은 부모님 자체가 매운 걸 전혀 못 드시는 분들이라 모든 간이 좀 싱거운 편인데 시댁은 경상도 분들이라 간이 저희 집보다는 좀 센 편이었거든요. 게다가 젓갈도 많이 넣으시는 듯 했고요. 비린내 나는 걸 잘 먹지 못하는 저였는데 시어머니는 연신 제 입에 김치 속을 넣어주시면서 짜냐 안 짜냐 싱겁지 않냐를 물어보셨고 저는 이미 짠 듯해서 더 이상 간을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날 시어머니 10포기, 이모님 10포기를 가져가셨고 그렇게 짐 싣는데 부족하다고 불평하셨던 그 차에 김치통을 싣고 집으로 웃으며 가셨었지요. 그리고 일주일 뒤였었나? 시어머니는 제게 전화를 하셔서는 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그때만 해도 저는 시어머니 말을 기분 나쁘게 듣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냥 좀 말이 많으신 분이구나 라는 정도였었죠. 네가 짜다고 해서 간을 더 안 했는데 글쎄 김치가 폭삭 다 쉬어버렸다. 원래 김치가 싱거우면 빨리 쉬어버리는 법인데 에휴 이거 하나도 못 먹겠다. 조만간 절인 배추 사서 다시 내 입맛에 맞게 만들어야 할 것 같아. 네가 입맛이 많이 싱겁구나. 내 시아버지도 무슨 김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한마디 하더라. 암튼 니들도 좀 나눠주려고 했었는데 우리 아들이 신 김치를 전혀 안 먹거든. 다시 담궈서 갖다 줄게. 아유 2번이라기 생겼네. 그때 알아차렸어야 했었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으니 적응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이삿날이라고 받아오신 그 날짜 말이죠. 친정아빠 생신이 남편에게 그리도 좋은 날이 했던 바로 그 이삿날. 사실 이사를 하는데 손이 없다 어쩐다라는 말을 저는 미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 기분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날짜를 받아오시는 것까진 이해를 하겠는데 본래 날짜를 받아올 때는 부부에게 좋은 날로 대부분 받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시까지 날 필요 없고 부부의 생일을 함께 넣어서 좋은 날로 받는데 시어머니는 남편의 시와 생일로만 날짜를 받으신 거였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남편과 다시 대화를 나눈 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었습니다. 분명 남편에게 운소 대통인 기일이라고 하셨었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말은 완전히 싹 바뀌더라고요. 엄마, 그 날짜 받아온 거 내 것만 넣은 거 아니죠? 우리 부부 같이 넣은 거죠? 그날이 나한테도 특별히 좋은 거고 이 사람한테도 좋은 날인 거 맞죠? 무슨 소리야. 당연히 너한테도 좋고 며느리한테는 더 좋은 날이지. 나도 그렇게 이야기했었잖아. 아닌가? 아무튼 내가 준 날이 너한테도 좋고 며느리한테도 좋다고 했었어. 갑자기 바뀐 시어머니의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스피커폰을 하지 않아도 시어머니의 180도로 바뀐 말은 또렷하게 들리더군요. 이렇게까지 따지고 싶진 않았지만 저는 남편의 전화를 빼앗아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저희 부부 사주로 넣으신 거 맞으세요? 정말 이 사람 하나만 넣으신 게 아니라 제 것까지 넣으신 게 맞다고요? 아니 그렇다니까. 너는 왜 사람 말을 못 믿고 계속 묻니?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따지기만 하는 거야? 그날이 너한테도 좋고 우리 아들한테도 좋은 날이 맞다니까.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그래서 저는 물었습니다. 장까지 지지실 필요는 없고요. 무슨 그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제 생일을 어머니가 어떻게 하시고 같이 넣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제 생일 아세요? 전 어머니에게 제 생일을 알려드린 적이 없는데. 넣으셨다고 하니까 제 생일을 외우시나 본데 제 생일이 언제예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으시다가 전화를 갑자기 끊어버리셨습니다. 남편도 당황을 하는 듯 했고 앞불싸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본인이 더 잘 알거든요. 제 생일을 시어머니가 모르신다는 것을요. 저는 양력이 아닌 음력으로 생일을 세고 더군다나 결혼을 할 당시 사주나 이런 것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생일을 알려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음력이다 보니 그냥 결혼 3년 동안 이번 주 며칠이 그 사람 생일이에요 라고만 남편이 알려드렸지 시어머니가 제 생일을 체크하실 일이 전혀 없었죠. 하물며 저를 낳아주신 제 부모님도 남편을 통해서 제 생일을 아셨을 정도였으니까요. 그제서야 남편은 생각을 못했다고 제게 미안하다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분명히 말을 잘못하신 게 맞고 변명만 하시는 게 맞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바로 2주일 전에 있었던 시어머니의 차 사고에 대해서 말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때는 그냥 다치지 않으셨으니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던 것들이 한 번 기분이 상하고 나빠지니까 도미노가 되어서 끊임없이 모든 것들이 생각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쪼잔한 사람인 줄 이번 기회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차 사고는 바로 시어머니 뺑소니였습니다. 시어머니 말로는 분명히 전화번호를 교환했다고 했는데 사고를 당하신 분이 시어머니를 뺑소니로 신고를 했던 거였어요. 그땐 그냥 오해가 있겠거니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사고를 당한 여자가 젊은 여자라고 했었는데 무고한 사람을 신고할 일도 없고
무고죄가 정말 무서운 거잖아요. 과연 저희 시어머니는 그 젊은 여자분에게 전화번호를 주시긴 한 걸까요? 그때도 시어머니는 억울하다고 목소리만 높여가면서 분명히 전화번호를 주었다라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한 100번은 들은 것 같네요. 남편의 중재로 잘 해결은 되었지만 모든 것이 의심이 되었고 불평불만에 이어 거짓말까지 하시는 시어머니가 솔직히 너무 얄미웠고 보기가 싫었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변호하고 두둔하는 남편 꼴은 더 보기 싫었고요. 그리고 지난번 사연에는 언급하지 않았었지만 인테리어 지적을 하시는 동안 이삿짐이 들어오기 전에 쌀이라던가 밥통이 먼저 들어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좀 꺼림직했지만 어른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는데도 시어머니는 반복 또 반복을 하면서 점점 이상한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하셨어요. 이건 순전히 취향 차이일 수도 있는데 제 상식선에서는 좀 낯선 것들을 말씀하셨거든요. 이사 올 때 무조건 쌀이랑 밥통이 먼저 들어와야 해. 그게 재물을 뜻하거든. 그리고 곳곳에 팥 뿌리는 것도 잊지 말고 팥은 악기로 쫓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꼭 하도록 해라. 그리고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심신이 좀 약해진 것 같더라. 침대 매트릭스 가장 아래쪽에 팥을 좀 넣어두고 그럼 가해도 안 늘리고 귀신도 쫓아주거든. 결혼하고 나더니 얘가 왜 저렇게 약해졌는지 결혼 전엔 안 그랬었는데 아무래도 이 집안에 음기가 좀 센가 보다. 쌀이랑 밥통까진 제가 하겠는데 팥이요? 팥을 온 집안에 뿌리라고요?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예요? 쌀하고 밥통까지는 어머니 뜻대로 따라 드리고요. 팥까지는 너무 과한 것 같아요. 다만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귀신이 걱정이 되신다면 그건 신부님 모셔서 입주 축성을 부탁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때 충분히 해주시지 싶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남편도 그랬었죠. 맞아 엄마, 나 이번에 세례도 받았잖아요. 팥까진 좀 너무 오바다. 저 세례 주신 신부님께 부탁드려서 축성 받으면 되니까 팥 뿌리는 것까진 엄마가 양보해요. 그리고 엄마, 나 원래부터 심신 약했었어요. 결혼 전에도 툭하면 가위에 눌렸었는데 결혼하고 이 사람 옆에서 자니까 총각 때보다 가위에 안 눌리는데 뭘. 가끔 이 사람이 집에 없으면 그땐 어김없이 가위에 눌려. 이 사람이 옆에만 없으면 꼭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 시어머니 남편은 못난 놈 같으니라고 하는 표정으로 보시면서 여자 기센 거 자랑하냐고 하셨었죠. 정말 그날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번에 글을 보내고 나면 또 생각이 날 수도 있는데 암튼 그날은 이런저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혼이 쏙 빠지는 날이긴 했습니다. 그럼 과연 그 이후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며느리의 도리를 해드렸냐 하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스트레스를 받았던 자동차, 바로 남편을 시켜 저희 집으로 끌고 와 버렸습니다. 당분간은 제가 좀 끌고 다니다가 여동생에게 넘길 생각이에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앞으로 제게 전화나 혹은 저희 집 방문을 금지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남편이 확실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이혼하는 걸 원하지 않으면 절대로 제게 그 어떤 연락도 방문도 하지 말라고 말이죠. 남편도 이번에 댓글을 보면서 진심으로 큰 문제구나라는 것을 느낀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이사 기념으로 제가 고른 분홍 이불이 촌스럽다 비하하시고 만일 시어머니가 골랐으면 골드나 실버로 골라 주었을 것이라고 했었던 그 말. 사실 시어머니가 고르겠다고 하신 이불은 바로 예단 이불이었더군요. 아마도 남편을 다시 결혼시키고 싶으셨나 봅니다. 예단 이불을 고르신 거 보면요. 이불 가게에 갈 일이 있어서 사장님께 시어머니가 고르셨던 이불을 물어보니 제게 웃으면서 그러시더군요. 어머, 이건 하신다고 해도 제가 권하질 않아요. 무슨 시부모님이 덮으시는 이불을 하려고 해. 젊은 사람들이 노티나게. 아무리 그래도 이건 하는 거 아니지. 차까지 빼앗아오고 저희 집 방문을 금지하게끔 하고 좀 제가 너무했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딸 잘 키워 결혼시켜봤자 소용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일이 그 짧은 기간 동안 일어났었거든요. 시어머니에게 된통 스트레스를 받은 다음날 친정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반찬이랑 이것저것을 가져다주고 싶다고 말이죠. 아빠랑 엄마가 잠깐 들러도 될까? 네 신랑 좋아하는 나물 반찬을 했는데 아빠가 니들한테 방해만 되지 않으면 후딱 가져다 주자고 하시네. 시간 되니?
그럼 잠깐 아빠랑 들를게. 1시간 정도 뒤에 부모님은 오셨고 아빠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엄마만 내려서 제게 반찬과 이것저것 채소들을 안겨주시더군요. 잠시 들어가서 차라도 한 잔 마시라고 하니 아빠가 제게 그러더라고요. 니들 불편하게 들어가긴 뭘 들어가. 피곤해 보인다. 얼른 쉬어. 그냥 얼굴 봤으면 된 거지. 우리 간다. 1시간을 달려 딸 집에 오신 친정 부모님은 5분도 채 안 걸려 딸의 얼굴을 보시고는 반찬만 건네주시곤 호련히 가 버리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더 화가 났고 어버이날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에 더 악에 바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었죠. 내가 너무 심하다고 얘기하지 마. 오늘 우리 엄마 아빠는 딸 집에 왔는데 들어와서 물 한 잔도 안 마시고 방해하기 싫다면서 5분도 안 걸려 집으로 다시 가더라. 우리 엄마 아빠는 뭐 죄졌냐? 딸 집에 왔어도 들어오지도 못하고 가는데 시어머니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길래 그렇게 들들 볶으신다니? 내 얼굴 썩어가는 거 우리 엄마 아빠 눈에는 보이는데 당신 눈이랑 어머니 눈엔 안 보이나 봐. 장님도 아닌데 말이지. 참 신기하지. 왜 친정과 시댁은 이렇게 다를까? 우리 엄마 아빠는 당신한테 그렇게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데 왜 시댁은 며느리한테 그렇게 대하질 않을까? 왜 말조심도 안 하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속 편하게 사시는 걸까? 그리고 따지고 들면 말 싹 다 바뀌고 말이야. 암튼 이번 일은 내가 죽을 때까지 안 잊을 거야. 앞으로 절대로 시댁이 1원 한 장 들어가는 일 없어. 그리고 명절 행사 다 당신 혼자 가도록 해. 이번 일로 인해서 당신 엄마가 나한테 단 한마디라도 하면 그땐 당신이랑 나랑도 끝장일 줄 알아. 아마 지금 나를 못된 년이라고 욕을 하시겠지. 그 시끄러운 목소리로 또 불평불만 늘어놓겠지. 본인 아들 불쌍하다고 너무한 며느리 들어와서 자기 인생도 한스럽다고 하시겠지. 그러시든지 말든지 당신 앞으로 행동 똑바로 해. 실질적으로 누구한테 붙어있어야 당신한테 이득일지 생각하라고. 그리고 본인 아들 심약한 건 처음부터 그랬는데 음기가 세다고? 참 그런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었다니 내가 정신이 나갔었던 거지. 잘난 거 하나도 없는 집구석 그만큼 봐주고 그만큼 들어줬으면 적당히 했었어야지. 건드리긴 왜 건드려서 이 사달을 만드니? 암튼 나 돌아서 당신까지 시댁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까지 만들지 말고 어머니도 반성 좀 한번 해보시라고 해. 알았어? 차까지 빼앗기고 그 귀한 아들한테 잔소리를 들으셨던 시어머니는 제게 전화를 하시긴 했어요. 뭐 그런 것까지 구차하게 쓰고 싶진 않지만 정리를 하자면 저의 오해였다. 다 만족하고 살고 있는데 조금 불편한 것을 이야기했을 뿐이다. 나는 너를 매우 존중하고 있고 너를 한 번도 좋지 않게 생각을 한 적이 없다. 항상 고맙게 생각했었고 아들보다는 며느리인 너에게 더 의지를 했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어이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니까 편안하니까 그렇게 한 거야. 우린 가족이지 않니? 이 정도도 이해 못하고 나무라는 것이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니? 그 정도로 정없는 애는 아니지 않니? 이제 와서? 지금에 와서? 그동안 그렇게 속 다 뒤집어 놓고 이제 와서 저런 말을 하면 그 누가 믿을 수가 있을까요? 어머니, 한 노선만 타세요. 사랑이요? 사랑이란 허울에 갇혀서 이런 대접 받아야 하는 것이 가족이라면 전 그거 하지 않을래요. 그리고 제가 몇 번을 들었는데 말 바꾸는 것도 그만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좀 예민하고 대바라진 며느리인 줄 알았었는데 어머니 이야기 들은 많은 분들이 어머니가 좀 이상하신 분이라고 하긴 하대요. 느껴지는 거 없으세요? 계속 이렇게 전화하셔서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말 바꾸시면 저를 더 화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어머니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으니까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이렇게 제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시댁 특히 시어머니와는 연락 없이 한번 지내보려고 해요. 남편은 제 눈치를 보고 있고 댓글을 읽은 다음에는 더 생각이 많아진 듯 하더라고요. 물론 처음엔 기분 나빠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덧붙임 없이 지어서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도 할 말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후기를 쓴다고 하니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냐고 했지만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이렇게 또다시 보내봅니다. 당해주고 들어주고 좋게만 생각하면 더 생각 없이 말하고 눈치 없이 구는 것이 본래 인간의 마음이겠죠.
모두 다 그러할 텐데 시댁이 그러니 유독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저는 사실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시어머니가 너무 얄밉긴 합니다. 갑자기 말 바꾸는 태도는 너무 뻔뻔하다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어버이날 양가 방문을 했었으면 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괜히 몸 조금 편하자고 꼼수 부리다가 된통 당한 느낌이네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